안녕하세요. 방사선종양과 임채영입니다. 저 이제 폐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고, 원래 이렇게 암 치료를 직접 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최대한 간략하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고요. 초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정의방사선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수술이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초기 폐암에서 방사선을 아주 고설량을 정밀하게 집중해서 수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방사선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동시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제 3기 폐암에서는 항암제랑 방사선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표준의 치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거고요. 소세포성 폐암은 방사선 치료 면에서는 치료 방법은 크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과 다를 것은 없는데 이게 뇌의 전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 뇌 진단이 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뇌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독특한 치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방사선 치료 중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부작용과 치료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이랑 항암제랑 방사선 이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폐암 치료에는 모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있고 디지즈 범위를 이제 병을 이렇게 병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디지즈 범위가 파악이 가능하죠.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면 완치율이 높고요. 항암제 치료는 공군에 종종 비유를 하는데 이제 치료 효과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방사선 치료와 콤비네이션 이펙트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타격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좀 넓은 부위에 강력한 타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해군에 비유를 합니다. 방사선은 이렇게 엑스레이 에너지가 DNA를 직접 파괴를 하거나 그 물을 해리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온 몰레큘로 파괴를 하거나 해서 열로 과해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파괴함으로써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통 방사선이 끝나고 암세포가 사멸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짧게는 두세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뒤에 찍어야 효과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그 80, 9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플레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거의 굉장히 부정확하죠. 정상 장기도 많이 들어가고 부작용도 굉장히 심했고요. 당시 방사선 기계 기술도 안 좋아서 투과력도 안 좋았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CT를 이용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종양과 주변 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안전선량을 보다 더 잘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SBRT는 스테레오태틱 바디 라디오 세라피 약자인데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방사선을 이렇게 고설량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수술이랑 비슷할 만큼의 효과를 내는 치료가 되겠고요. IMRT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3차원 입체조형 치료까지는 사람이 좌표를 정해가지고 빔의 방향이랑 출사구의 모양을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직접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빔의 분포를 보여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 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이 줄어서 부작용도 훨씬 적습니다. 이제 원래 방사선 치료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암세포가 죽는 거가 암세포 이렇게 선량이 늘어날수록 암세포가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상 장기도 이렇게 사멸을 하는데 이 정상 장기의 사멸보다 암세포의 사멸이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쪽이 치료적 유익인데요. 한 번 치료하게 되면 치료적 유익이 이렇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숄더가 반복이 되면서 치료적 유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보통 두세 달에 걸쳐서 길게 좀 하는 건데요. 방사선 수술 혹은 SBR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설량을 한 번에 줌으로써 이런 생물학적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대신 타겟팅을 아주 정확하게 하게 돼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정상 장기 손상에서 최대한 이거를 줄이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3차원 입자전형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CT를 찍어가지고 치료 계획을 만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장기와 종양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이렇게 그래프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SBR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집중을 시켜가지고 특히 좀 크기가 작은 튜머, 보통 1, 2기 정도에 많이 쓰고요. 여기다 방사선을 이렇게 고선량을 조사해서 치료 수술량 거의 비슷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이제 없어진 그런 사례고, 이건 치료했더니 이제 없어진 사례죠. 이거는 제가 치료했던 사례가 되겠는데, 이 기관지에 붙어 있어서 이제 원래는 전폐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아서 방사선 수술을 시도를 했고 이제 이게 없어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이제 위쪽이 조금 남은 것 같아 수술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게 이제 정위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요. 정위 방사선 치료나 정위 방사선 치료가 아니더라도 이제 최신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는 더 정밀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호흡계 움직임을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폐가 움직이니까요. 종양의 모양도 움직이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초기 폐암에서 이제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보통 환자의 건강 상태가 폐질환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견디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때는 이제 SABR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SBRT 방사선 수술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 2기 폐암에서 방사선 수술했을 때 그 국소 제어율이 97%였다. 90% 이상이 나옵니다, 보통. 물론 생존율은 이제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폐질환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국소 제어가 됐어도 이제 수술했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수술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국소 제어율은 이제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재발하지 않는 생존 기간은 이제 수술이랑 그 방사선 수술이랑 비슷하고요. 생존율은 여기서는 방사선 수술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게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무작위 연구는 연구 숫자가 좀 적어서 이것만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 연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쪽 환자군의 그 임상 인자들을 배려를 해가지고 비슷한 경과를 낼 거라는 환자를 배치를 해서 만든 건데요. 물론 무작위 연구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또 생존율이 이제 그 방사선 수술보다 수술이 더 높았는데요. 근데 또 폐암 관련 생존율은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방사선 수술도 수술만큼 효과가 국소 치료로서는 좋은데 수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았겠죠. 폐질환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덜 했을 거고 전신 건강 상태도 좋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선 수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폐에 자국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그 방사선 폐렴이라고도 하고 자국이라고 저는 하기도 하는데 이거랑 이제 잔존 폐암이랑 이제 구별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종양에는 고설량이 들어가죠. 60g이랑 고설량이 들어가면서 다른 정상 단계에는 이제 설량이 많이 노출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이제 예전 연구에서는 이게 좀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 연구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더 많았고 또 메타 분석에서도 한번 효과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 비판을 했었죠. 이게 이제 너무 초기 환자들이 많았고 기계도 너무 오래됐고 근데 또 최근의 연구들에서 이게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 증가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예전만큼 많이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PORT가 포스트 오퍼레이브 라디오 세라피 수술 후 방사선 치료인데 이 무재발 생존율이 30.5개월로 22.8개월로 이제 높긴 한데 통계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메디아시널 릴랩스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는 이 폐나 이 종격동 주변에 재발하는 부분은 또 확실히 감소한 면이 있어서 국소적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존율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이제 그 다학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각 분야의 최신 연구를 이렇게 살피면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맞춰서 이제 좋은 치료를 한 분 한 분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에서는 예전에는 이게 항암이랑 방사선을 같이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따로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비교를 했는데 이거 좀 오래된 연구라서 지금은 같이 하는 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3기 폐암에서 이제 그 3기 초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이제 3기 암은 이제 CCRT를 하는 게 이제 베네핏 저기 표준이고요. 실제로 이게 CCRT에다가 수술을 추가해 봐도 이게 이제 무제벌 생존율 같은데 큰 베네핏이 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기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는 이제 중위 생존 기간이 이제 10개월, 12개월, 5년생 7% 정도밖에 안 되죠. CCRT를 하고 이제 지금 표준 치료는 컨커런트 케모 RT죠. CCRT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나 그 이제 그 3세대 TKI 같은 이제 신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보다 많이 효과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생존 기간이 2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후가 더 좋게 보고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보다 불과 몇 년 전이죠, 이게. 더발루업 사용을 시작한 게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후에 연구들이 많이 쌓이면은 메디안 서바이벌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60그레이에서 60그레이 중반 정도를 처방을 하는데 이 이상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익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지금 보통 60그레이, 60그레이 중반 정도를 하고요. RTOG 0617이라는 연구에서는 고설량 방사선을 썼는데 이게 별로 치료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높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판코스트 튜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어깨 쪽에 붙어 있는 종양인데 이 위치에 있으면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고 증상 이제 페인이나 뭐 토시스, 마요시스 뭐 이런 신경 증상도 유발을 하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브론코스 옵스트럭션이나 SFC 신드롬처럼 이 종격동에 있는 주요 기관을 누르는 암도 수술하기가 어렵지만 방사선을 통해서 병을 크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리고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소가 3개에서 5개 이하인 전이암이지만 그러한 암의 경우에 이제 SBRT 같은 국소 치료나 수술적 절제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이게 전이암이지만 원래 전이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국소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전이암인데요.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건데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한 회색으로 된 부분이 국소 치료를 한 쪽이 되겠고 연한 회색 쪽이 안 한 쪽이 되는데 많이 증가를 했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희소전이. 아주 지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개에서 5개 이하의 전이암의 경우에 국소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폐암입니다. 스몰셀 런캔서는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빨리 자라고 빨리 죽어요. 그리고 이 컨커런트 케모 라디오 세라피를 진행하는 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예전엔 시퀀셜로 해보다가 시퀀셜보다 CCRT가 더 좋다고 이제 다 알려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항암하고 나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시퀀셜 치료랑 컨커런트랑 비교를 한 거 컨커런트가 좋다고 해서 지금 컨커런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항암하고 나서 방사선을 늦추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좋아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C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는 원래 예방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종양이 있으면 거기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 스몰셀 런캔서가 브레인 메타가 2년에 50%, 그다음에 오톱시에서 무려 80%라는 굉장히 높았기 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암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해봤더니 실제로 생존율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리미티드 디지즈,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 병이 2개죠. 한쪽 종격동, 한측 1측 종격동 안에 국한되어 있는 리미티드 디지즈와 그 바깥까지 퍼져 있는 익스텐디드가 있는데 리미티드 디지즈에서 치료하거나 CR이 온 경우에 이게 원래 추천이 되고요. 익스텐디드 디지즈도 반응이 양호하면 요새는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R 했더니 생존율이 증가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작용인데요. 방사선 치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제일 흔한 게 이제 폐렴이랑 식도염인데
패소제네시스를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증상은 일반적인 폐렴이랑 비슷합니다. 숨이 차거나 약간의 논프로덕티브 코프가 나거나 열이 좀 나거나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several weeks, months, 방사선 치료는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부작용이 몇 달 후에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이후에도 좀 주의 있게 봐줘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폐에 이런 식으로 폐렴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이 폐의 방사선을 많이 노출 안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치료 계획을 엄밀하게 짜서 폐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레진 에소파게티스는 실제로 저희가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작용인데, 이 치료 중간에 이제 환자분들이 음식 삼킬 때 목이 아프다고 해서 오셔서 제가 약을 드려야 되고,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되기도 해요. 끝나고 나면 대체로 회복은 되시는데, 이제 치료 끝나고 치료 중간에부터 또 작용하기 시작해 치료 끝나고 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제가 좀 이렇게 짧게 했는데,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학습 목표 첫 번째, 초기 비소세포 폐 정위방사선 치료는, 이제 정위방사선 치료는 고설량을 집중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타겟이 크고 막 중요장기에 붙어 있고 이러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 고설량 때문에 중요장기가 다치니까. 그래서 초기 폐암에서 사용하는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 종양 제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으로 진행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식 폐암 3기라고 하면 수술 못하는 3기 폐암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3B에 해당되게 됩니다. 수술 못하는 3A는 3B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시퀀셜보다, 그러니까 항암제랑 방사선 따로 하는 것보다 방사선,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컨커런트 CCRT가 표준 치료고요. 최신의 면역 치료제와 그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예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소세포성 폐암에서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때문에 항암제가 잘 안 가기도 하고, 또 뇌전이가 워낙 자주 가는 폐암이기 때문에 예방적 전내 방사선 치료를 초기에 소세포성 폐암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이게 생존율 유익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부작용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폐렴이랑 적인데요. 폐렴이랑 이제 식도염인데, 방사선 부작용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하는 부위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 치료할 때는 이제 폐에 있는 종양 부위랑 종격동에 있는 식도 이런 데 기관지랑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침을 하거나 기침하다 피가 난다거나 이렇게 폐렴 같은 증상이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음식 먹을 때 목이 아프거나 할 수 있지만, 방사선만 했는데 머리가 빠진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손톱이 까매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무쪼록 병원에서 혹시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특히 폐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봐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